자유한국당 잠깐만 이야기 짧게 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재철이나 황교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나 민주당 공격하는 것만 기억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떤 알력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중진들을 많이 쳐내고 싶어하죠.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TK도 50% 어쩌다 하는 등 뭐 하는데 그 대표 주자로 심재철이 이 국회 부의장 출신이 원내대표가 된 이유도 사실은 공천 안 잘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개혁 공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길 사람 뽑아라고 서로 그런 알력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 지금 뭐 등등의 어떤 그 논란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급이 다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요. 원래 인제 우리가 이 야권 통합 세보수당하고 인제 우리 이 방송에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인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또 둘이 만나 가지고 뭐 하니까 또 다른 방송들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론 이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판단에. 그리고 공천심사위원장을 뽑아 놓고 전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신의 한 수 나가서는 그거는 공심위 안에서 결정하는 전권을 주는 거고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 다 뒤집을 수 있다. 또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난 총선의 옥새 파동 같은 게 한번 또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구든 내가 정권을 쥐었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공천장에 도장 찍어주는 게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럼요.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언론 플레이라고 다 봐요. 그리고 김영호 전 의장이 워낙 노련한 분이니까 그 마이크를 잘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혁신 공천은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를 호가호위했던 세력, 친박을 쳐내냐 안 쳐내냐, 지금 이것이거든요. 근데 심재철 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는 건 중진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과 실제 현장이 다른 건데, 첫째 인지도, 그쵸. 인지도가 첫째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경력. 네. 그 경력에 쓰는 경력이 어떤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진들은 인지도가 거의 99예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중진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했을 때 되게 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오영식하고 유인태 선배 자리에 뺐다가 다 뺏겼어요. 뺏겼지. 원래는 거기가 민주당의 그쵸. 텃밭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만 저는 뭐 좀 중진을 자르면 대구 경북밖에 없고 수도권은 뭐 한 명도 못 자를 거다. 근데 거기는 또 자르기도 힘들 것 같은 게 이미 박근혜 때 많이 잘라가지고요. TK 쪽은 그러니까 대부분 초재선들밖에 없는데 또 그쪽 사람들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르게 나쁘게 보면 나눠 먹기로 너 이번에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쇄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방송을 해보면 일반적인 그 지지자분들의 흐름이 쫙 느껴져요.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주가 있잖아요. 그럼 반응이 되게 활기차요. 근데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는 주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씩의 논란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김종인이었다면 저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무슨 비례 2번을 받으려고 꼼수 쓰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얘기하는 것과 머리와 객관적인 통계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해찬 대표는 그 객관적인 통계와 냉정한 머리로 판단하실 테니 지금 조금 가슴 아파도 민주당 지도부 이해찬 대표 체제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슴 아프니까 또 막 이해찬 대표 욕하는 분들, 그건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당대표라는 게 욕받이 뭐냐 아니에요.
일종의 그렇지만 오퍼 같은 거죠, 뭐. 그렇지만 평상시엔 그런데 음. 이 선거라는 건 총성 없는 전쟁의 시기거든요. 권력의 이동기잖아요. 네.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당대표 중심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뭉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총선 후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사실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출신들 정말 거의 자맹 수준으로 지역에 정말 하거든요. 이게 취재가 와도 기사를 잘 안 만들어요, 저희가. 그래야죠. 예, 네. 이게 또 이게 엉뚱하게 될 수도 있고 이상한 프레임 또 걸릴 수도 있어서 네. 아무튼 그래서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뭐 어떤 결과물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민주당을 욕할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네. 근데 당을 버리는 형태로 가시면 안 되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건 특정 정치인의 이 입신양명, 뭐 당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결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저를 보시고, 네. 제가 맨날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왜 사면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뻗나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하여 가열차게 간다. 총선 승리를 위하여 무엇이든 각자 선자리에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봉주 의원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겁나게 친한데. 예, 그리고 저는 말지 제가 1호 기자, 그 스캔들. 그리고 말지 3호 기자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30년이 된 거죠. BJTV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BJTV도 같이 하고, 그리고 좋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가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정봉주 의원이 구제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혼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부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통계를 근거로 딱 결정을 했을 때, 왜 그러셨어요? 한마디 하고 따를 거다. 근데 찍하고. 그 대상자가요, 금태섭이기 때문에 더 욕구가 센 거예요, 우리들이.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합니다. 예.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